네, 오늘 장을 리뷰하고 내일 장을 프리뷰해보는 시간, 이 종목을 수상하다 코인스탁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할 매니저는요, 바로 MBN골드 박근호 매니저입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투자 성과 어떠셨는지 몹시 궁금합니다. MBN골드 매니저 박근호입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어떤 종목군들 관심을 받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오늘 장은 일단 끝났잖아요. 그쵸, 이제 네. 내일 시장 하루, 이번 주에 거래일 중에 딱 내일 하루만 남아있는데 네. 일단 내일 전략 잘 세워봐야겠죠. 박근호 매니저님과 함께 내일 장 대비 전략 알차게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10개 인기 검색 키워드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키워드 열어주시죠. 네, 오늘 1위에는 게임주가 자리했습니다. 오늘 게임주 굉장히 핫했는데요. 게임주와 인터넷 대표주, 자동차와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특징된 종목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또 메타버스 계속해서 핫한 키워드입니다. 또 5위에는 원전 관련주가 자리를 했는데요. 중국이 원자력 발전소를 150개 건설하겠다는 소식에 오늘 원전주들 급등세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차 전지와 비료 관련주 OLED가 자리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배당주. 이제 배당주가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연말이 다가오면 또 배당주들이 굉장히 핫해지잖아요.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10개 인기 검색 키워드에서 10개 종목들 종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NC소프트와 OCI를 빼고는 모두 빨간불을 켜줬는데요. 그럼 우리 박근호 매니저님과 함께 자세하게 특징된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위에 위치한 NC소프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9.44% 하락 마감했는데요. 오늘 NC소프트가 리니지 W를 출시했죠. 하지만 미숙한 서버 관리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또 사전 예약자만 1,300만 명 이상을 기록하면서 어제는 또 주가가 65만 원 선까지 올랐는데요. 하지만 게임 접속 불가 현상과 서버 다운이 겹치는 등 실망감에 급락했습니다. 매니저님, 내일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아쉽게도 저는 NC소프트 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네. 스탑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 게임주들이 주가가 가장 가파르게 타이트하게 오를 때는 신작을 내놓을 때 이제 게임주들이 오르는데 몇 달 전에 NC소프트의 연속 급락을 나타냈던 게 바로 또 신작 발표였었거든요. 또 블레이드 앤 소울 2라고 해서 시장의 기대치가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긴 했었습니다만 너무 이제 시장에서 반응이 안 좋다 보니까 연속으로 폭락이 나오는 흐름이 났고 오늘도 사실 이 리니지 W 같은 경우는 전 개인적으로 어떤 게임의 내용이나 이런 것보다도 이 NC소프트의 충성 고객들 우리가 보통 린저씨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여태까지 NC소프트의 건물을 다 세워주고 시가총액 상단에 만들어준 게 그 린저씨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거든요. 한마디로 충성 고객들 회원들을 할 수 있을 텐데 유저들이죠. 근데 이 리니지 W 같은 경우는 사실 리니지 아이템 같은 경우는 몇억 원짜리도 굉장히 흔하긴 합니다만은 NC소프트를 키워준 이 린저씨라고 불리우는 강성 유저들이 이 리니지 W를 보는 시장에서의 시선은 마지막으로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크게 한번 하자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줘서 이 리니지의 과거 강성 유저들한테 조금 많이 실망감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과 관련된 것이 굉장히 좀 너무 심하지 않나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안 좋은 이미지를 준 것 같고요. NC소프트는 이 리니지가 사실 잘못된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이 회사의 존폐가 흔들릴 정도로 큰일 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리니지 자체적으로 이제 리니지 W가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 NC소프트의 캐시카우를 역할을 했던 리니지 자체가 온라인이죠. 상당히 좀 지금 시장에서 많은 불안감을 좀 고조하고 있는 데다 리니지 W가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작 게임 나와서 이렇게 떨어지는 기업도 사실 흔치 않은데 사실 NC소프트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 때 우리 투자자분들이 죽죽 그러면서 급락을 이용해서 산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네. 공부를 좀 해보시면 사실 NC소프트가 1, 2년 올라온 것도 아니고 굉장히 길게 올라오면서 굉장히 큰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성장 모멘텀의
부재라는 것이 시장에서 대두가 됐을 때 종목군들의 기업들의 주가 흐름은 사실 굉장히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는 점은 여러분들이 좀 명심하시고요. 뭐 과도한 하락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고 어차피 뭐 떨어질 것이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안 좋다, 뭐 떨어진다 그게 아니라 조금 뭐 급락을 이용해서 사는 것은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스탑 의견을 좀 아쉽지만 드렸습니다. 네, NC소프트 스탑 의견 주셨고요. 오늘 이렇게 급락을 이용해서 저점에 한번 매수해볼까 그리고 하시는. NC소프트 가장 네. 좀 제가 빼먹은 게 있는데 가장 네네. 아쉬운 것은 지금 게임주들 뭐 다 메타버스와 관련된 게임들을 많이 내놓고 성장 모멘텀으로 삼고 있는데 NC는 사실 지금 그게 없어요. 그 네. 메타버스 관련된 그 부분도 뭐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요즘 게임주들이 워낙에 또 뭐 메타버스나 NFT와 연계되긴 그렇죠. 하는데 네. 이 NC소프트는 또 메타버스 모멘텀이 또 부재하다 보니까 뭐 이런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박근호 매니저님께서는 NC소프트 스탑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제 NC소프트 뒤를 이을 게임주를 또 저희가 발굴을 해봐야 되잖아요. 어떤 주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뭐 게임을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네. 게임주들은 뭐 공부를 하죠. 우리가 보통 게임 대장주를 3N이라고 부르거든요. 3N. 네. 3N은 뭐냐면 이제 뭐 지금 나왔던 NC소프트, 그다음에 넷마블, 그다음에 넥슨 이렇게 세 개가 3N이라고 우리 전통의 3대장이라고 부르는데 그 밑에 이제 사실 시가총액은 크래프톤이 더 세요. 크래프톤이 더 세고 뒤따로는 뭐 퍼러비스, 그다음에 카카오게임즈가 있는데 NC가 그동안의 대장주 역할을 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캐시카우가 너무 소위 얘기하는 좀 빵빵했었죠. 우리가 보통 MMORPG 게임 같은 경우는 하다가 한 2, 3년 지만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템도 뭐 거래가 끊기고 이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리니지는 그거를 시장에서 부식시킨 유일한 게임이죠. 시가총액 차기 대장주는 회사가 만든 게 아니라 유저가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게임 유저들한테 가장 친화적인 정책을 피는 전략을 피는 회사가 이제 펄어비스고요. 앞으로 성장성을 봤을 때는 카카오 게임주가 굉장히 모멘텀이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차기 대장주가 게임주 중에 뭐가 될 것이냐라고 여쭤보시면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퀘스천 마크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NC소프트 스탑 의견 그리고 그 이후까지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특징된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위에 위치한 카카오페이를 살펴볼 텐데요. 오늘 4.42%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올해 3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하거든요. 이 수치가요. 무려 네이버 매출을 처음으로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네. 매니저님, 카카오 내일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뭐 역시 뭐 안 좋아서가 아니라 카카오 주가 특성상 사실 네. 시초가는 약간 높게 잡을 수 있긴 합니다만은 장중에 음봉으로 좀 약간 떨어질 우리 이제 프로그램 특성상 단기적인 예측을 하기 때문에 네. 일단 나빠서가 아니라 조금 조정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스탑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뭐 네이버를 처음으로 넘었다라고 하지만 영업이익은 네이버가 사실 2배 더 많았다. 이 부분을 시장에서 조금 간과를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어떤 기업이든지 이제 하늘 뚫고 주가가 올라갈 수 없는 거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카카오 이 자회사들 있잖아요. 뭐 카카오 얼마 전에 상장한 페이,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 이런 관련 기업들을 카카오가 기업 공개를 하지 않고 갖고 있었을 때와 기업 공개를 했을 때 과연 어떤 게 주가에 더 좋았을까라고 판단을 해 봤을 때 저는 사실 기업 공개를 안 하는 게 카카오 주주들 입장에서는 더 나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 이제 저는 카카오페이 안에 카카오페이 증권이 시장에서 놀랄 만한 MTS를 발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모멘텀이 나오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떨어지는 것과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은 굉장히 다른 얘기입니다. 어떤 주식은 떨어지는 거지만 어떤 주식은 똑같이 떨어지면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간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카카오의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톡비즈 관련 부분인데요. 이제 카카오톡과 관련돼서 어떤 모멘텀인데 과연 이것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얼마나 더 커질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조금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좋게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10대, 20대들은 카카오톡을 안 쓰는 친구들, 친구인가요? 맞아요. 친구들 네. 많이 페이스북 한다고 DM으로 하더라고요. 네. 이제 많이 하는 친구들도 거의 20-30%에 육박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시장에서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가 실적이 안 좋아서 이렇게 떨어지나요? 절대 아니거든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다. 애플도 떨어지고 테슬라도 떨어지고 언젠가는 꼭지가 다 있는 겁니다. 물론 얼마 전에 급락 나오기 전에 카카오의 주가 흐름이 꼭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누구도 불가능하지만 단기적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명분, 주식은 올라가려면 명분이 필요한데 악재가 나왔을 때 사실 그날이 마지막 떨어지고 반등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정상적인 기업들 중에. 근데 호재가 나와도 그날 오르고 계속 떨어지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실적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3분기 실적은 이미 지나간 실적이고 4분기, 내년 1분기,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카카오 주가가 오르고 떨어지고를 결정을 할 겁니다. 전 단기적으로는 지금 좀 싸 보이진 않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뭐 요즘 뭐 많이 떨어진다. 뭐 그것도 힘든 얘기긴 합니다만은 조금 좀 뭐 답보적인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와 관련해서는 조정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스탑 의견 주셨습니다. 매니저님, 어제는 또 카카오페이가 상장을 했고 또 그쵸, 지난번에는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네, 했잖아요. 오늘 급락이 좀 나와서 또. 네, 지주사로 좀 전락할 위험은 없을까요? 어떻게 카카오 보시나요? 자체가 네. 지금 카카오 지주사 역할을 하는 기업이 있죠. 이제 뭐 아실 수도 있긴 한데 국감장에서 이제 김범수 의장을 굉장히 많이 곤혹해 했던 기업 이름이 K-큐브 홀딩스라는 김범수 의장이 100% 갖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 카카오의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 의장이 100% 다 갖고 있는 개인 회사긴 한데 여러 카카오 계열사들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게 K-큐브 홀딩스인데 아까도 좀 말씀드렸긴 했습니다만 지주사는 뭐 사실 기업을 공개하기 전에 사실 더 메리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주사는 두 개죠. 사업을 하는 지주사가 있고 로열티를 받는 지주사가 있는데 사실 뭐 지주사로 전환이 됐을 때 최근에 게임빌 보면은 지주사 전환이 굉장히 큰 모멘텀으로 주가 상승에 작용을 한 부분도 있고 물론 반대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논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기업 공개가 다 된 상황에서 지주사 전환한다라고 해서 뭐 그렇게 틀려질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우리 박근호 매니저님과 함께 다음 특징된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위에 위치한 현대차 한번 살펴볼 텐데요. 2.64% 오늘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전기 SUV 콘셉트카인 세븐 공개로 오늘 급등했거든요. 매니저는 이 현대차, 내일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저 현대차 사실 뭐 좋게 생각하는 기업은 아닌데 네. 일단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이제 네. 좋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잠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우리 자동차가 생긴 지 뭐 굉장히 오래됐죠. 뭐 그냥 보통 100년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그동안의 현대자동차의 어떤 횡보가 좀 약간 아쉬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이었냐면 만약에 뭐 5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 도요타 자동차 같은 경우는 렉서스를 발표를 하면서 외국의 어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독일 3사들 기업들과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렉서스는 어느 정도 왔냐 하면은 우리는 아직 독일 자동차를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발표를 하면 이미 벤츠 넘었다, 이미 BMW 따라잡았다, 뭐 이런 식으로 발표를 언론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사실 그거 뭐 언론 플레이라 뭐라고 하긴 힘듭니다만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현대 기아 자동차가 이런 전통과 역사가 오래된 자동차 대비해서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엔진이랑 미션이죠. 근데 지금 시장은 엔진과 미션이 필요 없고 그 누구나 똑같은 형상에서 출발을 하는, 그러니까 뭐 자동차를 오래 팔아서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그걸로 이제 어떤 더 좋은 자동차를 만드는 게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냥 누구나 다 똑같은 선상에서 출발하는 전기차 시장이 오고 있고 기아 자동차가 그 부분에서 굉장히 뭐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뭐 내장재라든가 인테리어라든가 뭐 트렁크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사실 전 세계 그 어떤 자동차 회사들보다도 잘 만드는데 지금 현대자동차가 몇 조 원을 날린 엔진이 있죠. 바로 GDI 엔진, 세타2 엔진이라고 얘기하는 그것만 갖고도 몇 조 원을 날렸습니다. 그게 사실 일본의 이제 미쯔비시라는 자동차 회사가 방식이죠. 버린 방식입니다. 버린 방식. 우리 이거 도저히 고쳐서도 못 쓰겠다 했는데 현대자동차가 그 방식 GDI 엔진을 갖고
엔진을 계속 연구 개발을 하면서 어떤 뭐 보완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계속 끊이지 않고 있죠. 뭐 지금은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과 미국에서의 뭐 엄청난 리콜 금액들, 그다음에 벌금 이런 것들이 현대 기아 자동차의 어떤 영업이익을 깎아먹는 부분이었었는데 뭐 지금 전기차 시장이 사실 뭐 25년도서부터 현대기아 자동차는 이제 이 신차는 무조건 전기차다라고 발표를 하긴 했었습니다만은 뭐 당장 전기차가 시장에서 뭐 20% 30% 늘어나긴 힘들겠죠. 근데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 지금 100분의 5도 안 되는 전기차가 시장에서 돌아다니고 있다. 그럼 95라는 여유가 남아있기 때문에 성장성은 무궁무진하고 과거에 좀 굉장히 좀 불리했었던 엔진과 미션에서 이제 자유로울 수 있는 게 바로 현대 자동차의 가장 큰 메리트다. 하지만 뭐 지금 뭐 자동차 반도체 관련해서 생산 대수는 굉장히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프리미엄 브랜드들은 나름대로 잘 팔리고 있어요. 국내에 좀 한정해서 나름대로 뭐 좋은 기업이고 전기차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조금 답답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뭐 저는 현대자동차 인재는 좀 좋게 보고 싶네요. 네. 네, 현대차와 관련해서 고 의견 주셨고요. 또 성장 모멘텀으로 이제 엔진과 미션 맞죠? 네, 네. 유효하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매니저님, 이 현대차가 지난달 10월에 네. 미국 시장에서 뭐 토요타나 뭐 다른 완성차 업체 평균 판매량은 뭐 20%, 40% 큰 폭으로 감소를 했는데 이 현대차와 기아는 0.4% 정도만 감소를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뭐 선전했다, 선방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내년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과 뭐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보통 어떤 기업들이 연초에 우리 네. 뭐 올해 뭐 자동차 몇 대 팔 거야,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 뭐 TV 뭐 100만 대 팔 거야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거든요. 사실 그게 다 안 맞아요. 한 몇 년 전에 한 10년 됐나요? 뭐 삼성전자가 연초에 발표한 TV 판매대에서보다 반도 못 팔았거든요. 이제 예상인데 현대기아 자동차 같은 거 사실 미국에서 소비자들도 뭐 지금 이미지는 사실 뭐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하이얼이라는 중국 가전 브랜드 아세요? 몰라요. 하이얼. 예, 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 하이얼 에어컨과 하이얼 TV를 사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미국 현지에서 그런 느낌이라는 건데 현대기아 자동차의 가장 큰 판매처가 이제 뭐 렌트 회사들 이런 기업들이 사실 크긴 합니다만은 앞으로 이미지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기차 부분을 말씀드리면 사실 현대기아 자동차 입장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의 각축을 하려면 보통 뭐 전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유럽 시장을 먼저 선점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전기차의 가장 큰 어떤 가축전이 벌어지는 건 미국이 아니라 유럽이거든요. 그리고 이 유럽 시장에서 현대기아 자동차가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전기차 시장에서는 사실 뭐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는 자동차를 만들고 있고 사실 테슬라가 미국에서 사실 그 슈퍼차저 때문에 자체 전용 충전소 때문에 그거 공짜거든요. 사실 태양열로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긴 합니다만은 뭐 이제 기존에 분리했던 게 없어졌고 그다음에 자동차의 어떤 프리미엄적인 부분들도 거의 사라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미국에서 낼 때는 점유율 어떻게 생각을 하냐 그 부분은 저는 좀 모르긴 하겠습니다. 유럽 쪽에서는 지금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어서 네. 효과가 뭐 단기간에 나오진 않겠죠. 뭐 성장은 뭐 무궁무진한 섹터이기 때문에 좋게 봐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 유럽 시장에서 어느 정도까지 성장을 할 수 있을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마지막 특징된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위에 위치한 KTNG를 살펴볼 텐데요. 오늘 2.27% 상승하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연말 시즌이 다가오면 이제 배당주가 또 관심을 받잖아요, 매니저님. 네. 이 KTNG가 또 2023년까지 3년간 발생하는 이 프리 캐시플로우를 이용해서 주주 환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공시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좀 많이 급등을 한 것 같은데 네. 내일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KTNG를 뭐 오늘 나온 재료, 그다음에 뭐 2조 7천억을 갖고 뭐 배당도 하고 그다음에 뭐 3년 동안 자사주도 매수를 하겠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전 KTNG를 조금 약간 다른 시선으로 좀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면세 담배거든요. 면세 담배. 오, 우리가 네. 보통 해외를 왔다 갔다 하면 남자분들이 뭐 무조건 사는 게 있죠. 담배를 보루채 삽니다.
지금 그렇군요. 그 부분이 굉장히 조금 많이 약해졌었죠. 이 면세 담배가 사실 KT&G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시 못할 매출이었었는데 그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뭐 포스트 코로나, 요즘엔 위드 코로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그 부분이 이제 조금 더 뭐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 테마도 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즘에 이제 뭐 담배가 뭐 많이 조금 더 팔린다, 뭐 안 팔린다라는 얘기가 있긴 한데 주식시장이 안 좋아서 담배를 좀 많이 태우시나? 그런 부분들이 네. 있긴 합니다. 근데 저도 이 부분을 사용을 하긴 합니다만 보통 뭐 전자담배라고 얘기를 해서 기존의 관련형 담배 냄새 많이 나고 연기 많이 나고 집에서 피우지도 못하는 말고 이제 그 KT&G에서 나온 리얼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3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EM텍이라는 기업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 디바이스를 만드는 기업도. 그래서 뭐 KT&G가 뭐 앞으로 퀀텀 점프를 하고 성장하는 기업이다. 그 누구도 얘기를 할 수 없죠. 사실 이번 실적도 뭐 부합하는 실적이 나오긴 했었습니다만 추석 때 이 홍삼 관련 선물도 한몫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굉장히 뭐 그 성장하는 기업은 절대 아닙니다. 그 시장에서 그 누구도 KT&G가 성장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없고 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는 사람도 없겠죠. 근데 뭐 앞으로 좀 약간 줄어들었다. 면세 담배 쪽이 플러스 알파로 작용된다라고 하면 오늘 나온 배당이라든가 아니면 자사주 매수라든가 이런 것들과 플러스 알파로 엮여서 주가 흐름은 뭐 굉장히 천천히 가겠지만 뭐 나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KT&G와 관련해서는 이 배당 모멘텀뿐만 아니라 면세 담배, 이 위드 코로나 시대의 면세 담배 모멘텀이 유효하기 때문에 그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매니저님과 함께 10개 종목들 NC소프트 스탑, 카카오 스탑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그 의견 주셨습니다. 네, 매니저님 이제 네. 두 가지의 공략주를 가지고 네. 나오셨잖아요. 네. 본격적으로 한번 하나씩 열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뭐 네. 예. 첫 번째 키워드 네. 열어주시죠. 네, 손대는 기업마다 잭팟이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어떤 잭팟을 가진 기업일까요? 네.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 네. 원고는 없긴 합니다만은 사실 그 TV 나와서 막 종목 추천하면 올라가는 것만 막 얘기를 하잖아요. 아닌 분들이 많지만. 근데 지난주에 추천해드렸던 뭐 현대일렉이나 뭐 이런 네마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큰 뭐 상승이나 하락은 없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괜찮으니까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계속 관심 가져도 될 것 같고요. 자, 손대는 기업마다 잭팟이다. 사실 이것과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기업 전에 이런 기업이 하나 있었었는데 그게 아주 IB 투자라는 기업이었었는데 네. 뭐 구조를 똑같이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종목명을 한번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은 SBI 인베스트먼트인데요. 네. 사실 이 아주 IB 투자 같은 경우도 이제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면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이제 엑시트한 기업들도 있고 현재 투자 중인 기업들도 있는데 지금 현재 코스닥이 생긴 이후로 세 번째로 많은 청약 그 경쟁률이 붙은 기업이 있죠. 바로 DOU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 SM이 갖고 있는 기업이죠. 그 기업에도 우리 SBI 인베스트가 투자를 좀 했고 DOU 상승 모멘텀이 있고요. 아마 상장이 얼마 안 남았죠. 이제 그 청약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명품 소비 급증. 최근에 이제 TV나 아니면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같은데 이제 뭐 이렇게 모니터 달려 있으면 광고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발란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예전에 명품을 살려면 해외여행 가거나 홍콩에서 세일할 때 아주 옛날이죠. 이렇게 사고 아니면 이제 백화점 가서 사는데 이제 편하게 가격 비교도 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시대가 왔죠. 작년에 미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기업 중에 파페치라는 그 명품 파는 기업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뭐 매치스 패션, 파페치, 마이 테레사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그런 기업 10배가 올랐거든요.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사이트들이 생기고 있는데 우리 뭐 앵커님 뭐 패션 피플이잖아요. 패션 트렌드 세터. 네, 페피죠. 명품 네. 어디서 사세요? 저는 근데 사실 정품이 조금 걱정이 돼서 저는 주로 뭐 백화점을 가긴 오프라인에서? 합니다만 요즘 워낙에 온라인이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런 발란이나 뭐 머스트, 주지훈 씨가 광고하는 머스트 이런 기업들은 이제 뭐 정품 인증해주고 가품일 경우 몇백 %의 환불을 해주기 때문에 한번 네. 다음 장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란과 머스트 이런 기업들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좀 받고 있는데요. 명품 커머스 뜬다. 뭐 우리가 오늘 주목하고 있는 반란에 투자한 SBI 인베스트먼트 김혜수 씨가 이제 모델인데요. 김혜수 10월 달에만 거래액이 전년 대비 600%가 늘어났다. 뭐 김혜수 이 정도였어. 뭐 이 정도. 460억 광크란 명품조. 사실 이 반란이 좋아진다라고 해서 투자를 한 뭐 SBI 인베스트먼트가 뭐 갑자기 돈을 뭐 엑시트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부분들은 염두에 두시고요. 하지만 우리가 보통 이런 명품 커머스가 뜬다라고 관련주가 뭐가 있을까 시장에서 분명히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미지를 한번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수 씨가 이제 모델을 하고 있는 반란이고 사실 네이버가 반란에 또 투자가 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명품들 이제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많은 업체들이 입점을 해 있기 때문에 가격도 똑같은 상품인데 싸게도 살 수 있고 또 정품도 보증을 해주고. 저는 굉장히 이 미국에서 먼저 시작을 했지만 우리나라에도 이 명품 커머스들이 뭐 굉장히 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상장이 얼마 안 남은 DOU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명품 커머스 관련 기업들이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때 사실 살 게 몇 개 없거든요. 네이버와 SBI 인베스트먼트가 투자한 반란, 투자한 SBI 인베스트먼트 관심 있게 좀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포트폴리오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이 SBI 인베스트먼트 포트폴리오 이제 SBI 인베스트먼트 자체의 포트폴리오인데 ICT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뭐 안에 들어가 보시면 뭐 빅히트엔트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냥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기업들 많이 있는데 요 디어유 이제 상장 며칠 안 남았죠. 요 디어유 그다음에 반란 요거 이제 SBI 인베스트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확인 가능하고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뭐 테마도 탈 수 있지만 이런 기업들이 예전에 이제 IB 금융이 투자가 굉장히 높은 상승률 기록을 했는데 사실 이 뭐 SBI 인베스트먼트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지금서부터 새로운 모멘텀이 생기니까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첫 번째 공략주로 SBI 인베스트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디어유뿐만 아니라 반란까지 다양한 모멘텀이 요요한 종목이다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가격 전략 도와주시죠, 네. 매니저님. 뭐 우리는 이제 가격은 원래 시초가죠. 네. 가격은 남자답게 시초가입니다. 뭐 기다리고 이런 거 없습니다. 자, 목표가 24,000원, 손절가 16,000원. 단기적인 전략이라는 점 여러분들 좀 감안하시고요. 목표가 2,400원, 손절가 1,6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BI 인베스트 목표가 2,400원, 손절가 1,600원의 가격 전략 제시까지 도와드렸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키워드 열어주시죠. 네, 가장 큰 시장, 가장 큰 성장이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매니저님? 네, 뭐 전기차 관련주인데요. 관련주라고 하면 안 되고 이제 뭐 네. 상품이라고 해야 되겠죠. ETF를 갖고 왔는데 전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한번 화면으로 확인을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타이거 앞에 타이거가 들어가면 이제 그 미래에셋에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타이거, 차이나, 중국, 전기차, ETF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뭐 ETF 하면은 뭐 30개 이상의 종목을 좀 바스켓으로 매매를 해서 하는데 뭐 게임도 ETF가 있고 뭐 바이오도 ETF가 다 ETF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기업들을 모아서 펀드를 우리가 사고 파는 거를 이제 ETF라고 하는데 그냥 종목처럼 편하게 사고 팔 수 있는데 앞서서 나왔던 이제 키워드가 가장 큰 시장, 가장 큰 성장인데 사실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중심은 사실 미국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당연히 아니고 유럽도 아니고 중국입니다. 중국 분들이 전기차를 네. 우리가 보통 뭐 중국에서 막 황사도 많이 날라오고 미세먼지도 많이 공장도 많고 그러니까 근데 중국 사람들이 이제 좀 약간 어떤 환경을 생각해서 전기차를 많이 사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실 수도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전기차를 왜 많이 사냐면 이건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라 그냥 말을 해볼게요. 네. 일본 사람들이 경차를 많이 타잖아요. 네. 일본 사람들이 경차를 왜 많이 타냐면 경차가 좋아서 타는 건 아닙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차고지 내가 차를 어디다 세워놓을 것이다. 내 자리는 어디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지만 차를 살 수 있어요. 근데 네. 경차는 그게 예외거든요. 그래서 경차를 많이 사는데 중국에서 왜 전기차를 많이 만들고 많이 파느냐.
전기차가 아니면 도시에서 번호판을 안 달아줍니다. 정말요? 차를 살 수가 없어요. 대도시에서는. 뭐 시골에서 전기차를 탈 일은 없겠죠. 실질적으로 네. 충전소가 없는데. 대도시에서는 지금 중국은 이 전기차가 아니면 굉장히 비싸기도 하지만 거의 번호판을 달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전기차를 살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 타이거 전기차 ETF 같은 경우는 테슬라에도 이 중국 전기차 부품이 한 20% 이상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성장성이 무궁무진하고요. 한번 차트로만 잠깐 보면서 어떤 부분들 우리 성장하는 차트들 많이 보셨는데 리포트 보면 이제 앞으로 성장이 뭐 예측이긴 합니다만은 계속 꾸준히 어떤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신재생 에너지 승용차, 전기차저 판매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의 거래가 ETF 중에 정말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뭐 관심 받고 안 받고 개별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건 중장기 투자로 갖고 가시면은 저는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 말씀드릴까요? 네, 목표가 설정해 주시죠. 네, 목표가 잠시 제가 원고가 3만 원이라고 네.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맞을까요? 여기 있네요. 네. 죄송합니다. 시초가 역시 매수가는 시초가고요. 목표가 네. 타겟 프라이스 3만 원, 로스커 가격 18,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3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18,000원에 가격 전략 제시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박근호 매니저님의 공략주 2가지 다 알아봤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마지막 순서로 유튜브 종목 상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니저님, 지금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짧게 빨리빨리 네, 가야 될 것 떨리네요. 같아요. 떨리신가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유튜브 종목 상담입니다. 서전 기전이고요. 네, 오늘 탄식을 장 하시네요. 막판에 네. 하한가를 간 종목이죠. 네, 매수가는 16,000원이고요. 현재가는 1,850원입니다. 비중은 10%예요.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보통 상한가 종목 팔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죠? 상한가로 간 종목. 왜 하한가를 갔는지가 중요한데 사실 제가 방송국으로 이동하고 있는 도중에 사실 계속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원전과 관련돼서 상당히 좋은 모멘텀도 있었고 기사가 나왔었는데 오늘 오후장 들어서 갑자기 하한가를 꽂았는데 이제 좀 뭐 정부 어떤 수주 관련돼서 앞으로 이제 몇 달 동안 조금 불가능하다라는 좀 안 좋은 뉘앙스가 나왔는데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 서전 기전과 관련돼서 오늘 나온 뉴스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럼 내년까지 기다려야 되냐. 저는 거래량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래량이 뭐 사실 지금 나와 있는 게 거래량인가요? 좀 터지긴 했는데 오늘 나온 뉴스가 서전 기전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저는 이제 원전으로 시장에서 좋은 모멘텀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른 원전주들이 다음 주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느냐. 그럼 사실 오늘 뭐 하한가 같긴 했습니다만은 뭐 원전이라는 건 사실 기업 대 기업의 거래가 아니라 기업과 국가의 거래이긴 하지만 이건 오늘 나온 거는 또 사실 우리나라에 국한된 부분이고 그래서 오늘 하한가는 좀 개인적으로 많이 과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장 뭐 월요일부터 다시 상한가를 가면서 별거 아니래 하면서 올라간다라는 것을 예상하기 힘들긴 합니다만은 나름대로 뭐 지금 현재 물리신 가격대가 대부분 뭐 16,000원, 5,000원인데 기다리면은 갈까요? 저는 그 부분은 뭐 예스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뭐 단기간에는 좀 약간 힘들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그동안의 원전 관련주들이 또 떨어져 버리면 서전 기전도 뭐 반등은 조금 약할 수 있다. 그 부분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서전 기전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시간이 이렇게 다 돼가지고요. 네, 고엔스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증시 오늘과 내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